안녕하세요. 수연산 연구소 수학 따지기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10문제씩 수학 문제를 풀면서 수학 실력을 가지고 생각하는 힘도 기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는 자연수 혼합 계산이죠. 자연수 혼합 계산인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계산하는 순서를 정리하고 가보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자연수 혼합 계산이죠. 자, 항을 구별해 보겠습니다. 105 나누기 7 계산하고 또 13에서 6을 뺀 후에 2배 한 거를 빼고 그리고 3을 더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계산하는 단위 항을 구별했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자, 105를 7로 나눠요. 그럼 105 속에 105는 70과 35로 나눠지니까 105 속에 7은 15번 들어있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정리가 되고 두 번째 항은 괄호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13에서 6을 빼면 7, 7에다 2배를 했더니 14네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항은 계산할 게 없어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 항을 다 정리하고 나면 더하기 빼기만 남지요. 그쵸? 네. 이제 15에서 14를 빼고 1을 더하라는 거니까 4로거든요. 그쵸? 네.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항을 구별하고 정리를 해주고 나니까 간단한 덧셈 뺄셈 문제로 변했네요. 그쵸? 네.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패스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등호가 있는 식이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등호가 있는 식을 뭐라고 불러요? 등식이라고 부르죠. 등식, 예, 등식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서 우리는 이런 거를 등식이라고 부르고 모르는 어떤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르는 어떤 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이 문제의 미션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찾아볼까요? 자, 이 문제도 항을 정리해 볼까요? 왼쪽은 76 계산할 게 없는 항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항은 계산을 좀 할 게 있군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75예요. 자, 그러면은 큼직하게 한번 찾아볼까요? 76에서 뭐를 뺐대요? 요 가운데 있는 하나 뺐지. 이걸 뺐대. 그랬더니 뭐가 남은 거야? 75가 남았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이 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겠지. 76에서 1을 빼서 75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괄호 안에 들어갈 이 수, 그죠? 이 중괄호를 계산한 결과,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6 더하기 4는 소괄호로 묶여 있으니까 소괄호 먼저 해야겠다, 그죠? 이렇게. 그랬더니 이 결과가 뭐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그죠? 그렇다면은 이것도 아주 쉽게 해결이 되겠군요. 그쵸? 어떤 수에서 40을 뺐더니 1이 됐대.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떤 수는 40을 빼서 1이 됐으니까 빼기 전 상황은 41이었겠네. 이렇게. 그죠?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우리 한번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하다 보면 계산 순서를 잘못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뺄셈식을 덧셈식으로 바꾸면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그죠? 네모에서 40을 뺐더니 1이 됐어요. 그죠? 40을 뺐더니 1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얼마일까요? 했을 때 뺀 수를 더해줘야죠. 원래 수가 되겠네. 그래서 식전환하는 연습 있죠. 똑같은 식을 네모는 40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 여기서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또 요 파트에서는 가만 보니까 네모 빼기 4 곱하기 10이 1인데요. 이렇게 해놓고서 10으로 먼저 나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 곱하기를 먼저 해야지. 곱하기는 묶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4 곱하기 10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정으로 연결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뭐지? 0.036의 10배를 한 수가 얼마인가요? 하는 문제네요. 0.036은 소수 세 자리까지 있는 수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리값과 숫자를 좀 분리해서 써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이 수는 자리값이라는 게 있어서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그 자리값에 맞게 딱딱 숫자를 배치해 놓으면 우리가 큰 수 혹은 작은 수를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무슨 수든 다 표현할 수 있어서 굉장한 일이지 사실은. 그렇죠? 숫자의 발명은 우리한테 대단한 어, 발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수를 가지고 계산할 때. 그러면 소수 있죠, 소수. 지금 0.036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수인가 봤더니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가 0인 거지. 비어있다라고 해서 0 찍어주고 소수점. 그렇죠? 쉽고 1보다 작은 0.1의 자리도 아무것도 없고 0.01의 자리, 즉 100분의 1의 자리에는 3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1000분의 1의 자리에는 6이 있어서 이걸 모아서 0.036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소수 셋째 자리까지 있는 이 수, 이 수의 10배를 했대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나요? 10배를 한다는 건 커졌다는 거야? 작아졌다.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쵸? 커졌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커지려면 이 소수점 자리가 왼쪽으로 이동하겠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어요? 지금 현재 0.036 이렇게 있는데, 어, 10배가 됐다는 거는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수점의 자리가 여기 있던 이 소수점의 자리가 어떻게 이동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와서 딱 찍히면 0.036의 10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우고 옮겨온 소수점 자리 여기 딱 찍어주면 그렇죠? 0.036이 10배가 되는 거죠. 0.36 이렇게. 그렇죠? 10배가 됐다는 건 커졌다는 거니까 이럴 때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작아졌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작아졌어. 예를 들어서 0.036에 10분의 1. 10분의 1. 다시 말해 0.1이 곱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0.036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소수점의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찍혀야겠죠. 그래야 그리고 소수점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 이렇게 붙여주고. 그죠? 이렇게 해야 10분의 1로 작아지는 거지.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한 번만 좀 해보세요. 소수점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면 이 수가 커지지. 소수점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면 이 수는 작아지지?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쓰는 수는 자리값이 이렇게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갈 때 10배가 되고 다시 10이 10개가 있어야 100이 되니까 왼쪽으로 갈 때 10배, 100배 자리값이 그렇게 변하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소수점 아래 첫 자리 0.1의 자리 그다음에 그걸 다시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는 100분의 1의 자리 그걸 다시 10개로 또 나눈 것 중에 하나는 1000분의 1의 자리 이렇게 자리값이 10이 되면 올림이 있고 10이 되면 올림이 있는 자리값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배가 된다. 그러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수가 커지는 거고요. 10분의 1이 된다. 혹은 100분의 1이 된다. 그럼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수가 작아지는 거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잘 써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0.36.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는 분수 곱셈 문제네요. 그렇죠? 분수 곱셈은 어떻게 하는 거더라? 분수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하는 거죠. 그렇죠? 분수 곱셈은 어떻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죠. 얘를 하는 방법이 먼저 3분의 4, 32에다 1 더해서 13 가분수로 고치고요. 그렇죠? 분수 곱셈과 나눗셈은 가분수로 고쳐서 약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 했죠. 그렇다면은 얘를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분수 곱셈. 그죠? 그런데 약분되는 게 있으면 좀 약분해서 수를 좀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더니 약분되는 게 없구나. 그치?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해주고 뭐 하면 돼요? 대분수로 고쳐주면 되겠다. 그쵸? 26 속에 15가 한 번 들었네. 그리고 남은 거는 11이니까 1과 15분의 11 이렇게. 그쵸? 네. 분수 곱셈은 가분수로 고쳐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 얘기죠. 자, 분수 나눗셈은 똑같아요. 분모는 분모끼리 나눠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나눠주면 됩니다. 예요. 자, 분수 나눗셈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때 또 복습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 방법 말고 분배 법칙도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4와 3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지 않고 4와 3분의 1 자연수 4와 3분의 1이 더해진 수니까 곱하기 5분의 2 해서 분배를 한번 해볼까요? 분배. 자, 4에다가 5분의 1을 곱하고요. 또 3분의 1에다가도 5분의 1을 곱해서 더해주면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4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 씁니다. 그러면 얘는 5분의 2, 4, 8, 그쵸? 더하기 15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 얘를 또 5분의 8은 1과 5분의 3인데, 그죠? 얘는 1과 5분의 3인데, 15로 통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1과 15분의 9가 되겠지? 분모의 3배, 분자의 3배 해서, 그리고 15분의 1을 더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 역시 1과 15분의 11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도 또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해보니까 어때요? 분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것이 더 간단하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수 곱셈은 대분수가 나오거든. 가분수로 고치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혹시나 약분되는 게 있다면 분자, 분모 약분해서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니까 5번 문제를 두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고민하는 친구들 봤는데 자, 우리가 일단 문제를 잘 살펴봐야겠지. 살펴봤더니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분수랑 소수가 섞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딱 봐서 비교가 되는 게 있어. 그지? 그런 거 먼저 비교하죠. 가장 큰 걸 구하라고 했으니 뭐 작은 거 비교해서 작은 거를 먼저 하나씩 지워가면 될 것 같아요. 0.77과 0.699는 봤더니 어때요? 0.699가 더 작으니까 일단 탈락. 그쵸? 탈락. 그 다음에 3분의 2도 한번 볼까요? 3분의 2.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둬야 될 게 있는데, 봐요, 여러분. 자, 저기 오른쪽 위에 뭐라고 떴어요? 나눗셈의 몫은 분수입니다. 안 잊어버렸죠? 나눗셈의 몫은 분수야. 그래서 분수가 나오면, 이 분수를 소수로 고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분자 나누기 분모하죠.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3분의 2를 한번 해볼까요? 3분의 2를 비교를 한번 좀 해보기 위해서 2 나누기 3으로 한번 소수로 고쳐볼게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서 2 나누기 3 쉬우니까요. 그쵸?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0 붙여주고 3, 6, 18입니다. 2 남았어요. 또 0 하나 붙였더니 또 3, 6, 18입니다. 오호, 봤더니 어때요? 이거 나눠 떨어지질 않고 계속 나오게 생겼죠? 맞아요. 예, 끝없이 계속 나오는 무한소수예요. 그러면 중간 생략하고 일단은 소수 세 자리까지만 적어볼게요. 그리고 비교해봐요. 어머, 3분의 2는 0.699보다도 더 작네요. 그러면 얘도 사전에 탈락.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보니까 선생님은 뭐가 보였냐면 여기 7, 11, 77 이 세 개를 똑같이 77로 만들어줄 수 있겠는데 이제 3개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9분의 7은 분자를 77로 했더니 얘 11배 했으니까 분모도 11배에서 99분의 77로 15분의 11은 분자의 7배 하면 77이 되니까 77하고 15에다 7배를 해줘요. 그럼 1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쟤는 100분의 77이지 0.77이니까 분모를 똑같이 맞춰서 분자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처럼 분자를 똑같이 맞춰서 분모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크지? 이제 판단하면 되지. 분자는 맞춰놨으니까 분모가 작은 쪽이 큰 분수죠? 분자가 똑같았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왜 2분의 1하고 3분의 1 분자가 똑같죠? 그렇죠? 누가 더 커? 그렇지. 전체를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한쪽이 더 크지.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고 분자가 똑같았을 때는 분모가 작은 쪽이 큰 분수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도 뭐가 제일 큰 분수인지 찾았어요. 그쵸? 그러면 99분의 77은 원래 9분의 7이니까 답을 쓸 때는 9분의 7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조금 생각을 했더니 이 5번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죠? 네. 자, 우리는 벌써 5번 문제까지 끝났군요. 자, 이제 6번 문제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잠깐 쉬었다 볼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